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금요일 시장 훈풍이 불었고 월요일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대우건설의 위치와 시장의 상황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동안 큰 폭의 하락을 다시 2만원대부터 다시 미겨 내려오다가 121선까지 깨고 나다 보니까 또 다시 120선 위에 걸려버려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 주주분들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전세 역전은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매수라고 제가 목요일부터 15,000원대 구간에서 영상으로 남겨드렸고 현재 가격대는 이 기술적 한계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래쪽으로 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가격이라고까지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이 기술적 한계치 즉 15,000원을 깨는 그림이 나온다면 언제라도 다시 15,000원 위로는 올라올 수 있는 한계치의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깨진다 해도 지금 상태에선 절대로 매도는 아니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혹자는 차트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조정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 시장이 지금 삼성전자도 실적이 어마어마한 부분을 만들어내더라도 지금 빠져버린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대우건설도 투자하신 분들 앞으로 5년 동안 먹거리 걱정 없다라는 관점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SMR이 간다라는 차기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펀더멘털에 대한 이슈? 그게 무슨 문제냐는 겁니다. 오히려 이 19,000원대 기술적인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40% 수익 나고 먹고 다시 한번 자리 잡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술적으로 시장을 봐야 돼 펀더멘털이 악재가 아닌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약세에 있는 종목들은 다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에 이 비반도체 종목에 펀더멘털이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반토막이 난 종목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타점을 잡아가지고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선 차기 대장주인 이 대우건설과 기존의 강도 있는 상승에 끼가 있는 종목이라면 지금 이 자리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원래는 대우건설이 이 121선 구간에서 살짝 깨는 구간이 나오고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려쳐줬어야 되는데 시장의 변수라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수에 대한 이야기 하나 그리고 최근 흐름을 가지고 수급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투자로서 적기라는 이야기도 제가 드렸는데 이 투자로서 적기라는 거는 이 가격이 지지가 되는 형태가 나오고 반전이 나온다면 당분간은 보기 정말 힘든 가격일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물려 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단가별 대응 관리와 현재 이 구간에서 앞으로 대우건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단기전 저항 구간을 가질 수 있을지 그 중요한 가격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서 그 중요한 가격들 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타점을 잡아가고 대응 전략을 짜갈 것인지 하나하나 낱낱이 또 완벽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좋아요 하나 꼭 한번 눌러주시고 대우건설 힘내자라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먼저 시장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반도체의 수급 쏠림이 비반도체로 가야 되는 시장입니다. 즉 키 맞추기 장세가 나와주고 비반도체 종목들은 순환매가 나와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승 흐름이거나 현재 시장에서 맞는 케이스의 논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삼전닉스가 점진적인 하락을 나오고 비반도체가 바닥을 쌍바닥으로 잡아가면서 올라가줘야 합니다. 그러면 대우건설이 120선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가야 된다는 논리가 맞아지는 건데 여기서 너무 급하게 삼전닉스가 빠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분들이 이 안 좋던 종목들이 쌍바닥에서 빠지던 종목은 계속 빠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해버리고 이 급하게 밀린 삼진닉스로 올라타는 그런 형식으로 움직여지면서 시장에 이 저가를 이탈하는 오버슈팅이 나오는 변수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변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우건설을 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그 자리라는 자체 15,000원이라는 가격이 기술적 한계치에 있는 가격대라는 겁니다. 물론 그럼 대우건설 현재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120선을 회복을 하면 앞으로 올라가면서 3만원 4만원 바로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시장은 명백하게 2000포인트에서 9000포인트까지 삼전직스가 멱살을 잡고 끌고 올라왔고 이 끌고 올라온 자리에서 최근에서야 빠져나오면서 조정을 주면서 쉬는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이 가격대를 조정을 주는 박스권 형태로 움직일 겁니다. 박스권 형태라고 하는 거는 삼전직스도 이런 W 패턴을 그리는 형태로 갈 거고 다른 종목들은 이런 구간과 이런 상승 구간에서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어느 한 섹터가 계속 다
잡아먹는 게 아니고 어느 종목이 올라오면 또 떨어지고 또 어느 종목이 올라오면 떨어지면서 순환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 순환에 대한 사이클을 기다려보면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박스권에 잡혀있는 상태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 대우건설도 순환매에 한번 상승이 나오면 고점에서 한번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자리를 잡을 때 매수를 다시 하는 이런 형태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 18,000원대가 깨지는 이 구간에선 저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밀렸을 때 목요일날 영상에서도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라 가지고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서야 금요일날이 돼서 이제 수익이 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오면 어느 구간이 1차적으로 걸릴 것인지 중요한 가격대를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매수 단가가 만약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이 구간에서 빠져나올지 아니면 내가 그냥 계속 가져갈지, 혹은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그 구간에서 수익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때 들어갈지, 이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가격들과 그리고 대응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응 전략을 보기 위해서 대우건설도 강도 있는 상승이 나오지만 중요한 이동평균선이 있을 때 5일선, 11선을 다 깨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본 이동평균선을 보고 거래를 하시면은 안 된다. 방향성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력들이 관리를 하거나 세력의 매집 단가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빨간 선을 한번 올라타고 한 번도 빨간 선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세력관리선 빨간 선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단가선에 오면은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가 있는데 단가선에 와서 한번 반등이 나오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을까요? 이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우건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빨간 선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빨간 선은 지금 오늘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121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빨간 선이 세력의 관리선 위로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직전의 반등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잠깐 다시 일반 차트로 놓고 보시면 여기서는 21선 구간이고 여기서는 120선 구간입니다. 11선은 이렇게 뚫었고 11선은 여기서 또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 이동평균선 가지고 거래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전세 역전 매매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은 대우건설이 이 중요한 가격대가 있으면 이 가격대가 일단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걸린 자리가 되는 거고, 빨간 선이 안 깨면 계속 가져가는 매매 기법으로 5,000원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매도를 한번 하고 또 15,000원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4만원대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이 가격대에서도 매수를 하고 지금 다시 매수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가격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우건설 첫 번째는 빨간선입니다. 원전주로 가치 재평가라고 하면서 5,000원대 제가 2월 3일날 매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대우건설이 올라오면서 4만원대가 찍었을 때 이렇게 추세 고점에서 매도라는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가격들과 함께 최근에 보시면은 보시면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참여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만원 아래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의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6월 26일 날입니다. 저점을 깬 부분은 찬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18,000원대가 깨졌던 구간에서 매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동안 지금 물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목요일날 추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이렇게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원래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손실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손실이라는 걸 처음부터 여기서 그냥 무조건 반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 하락에 여기서부터 이미 이 매집 구간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박스권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반전이 돼서 돌아온다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이 나올 수 있으니 이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집에 대한 구간으로 보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 기준점이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일 빠질 때마다 그냥 저점 나올 때마다 사야 된다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대우건설이 지금 너무 빠져 있으니까 사실 희망 고문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해왔고, 중간에 이제 중요한 목표가 자리와 이런 매도 자리들은 세력들이 이렇게 파동을 들이면서 돈을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 이 관리선을 깨지 않으면 세력들이 팔 가격들을 정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자 여기서 볼게요. 앞서 봤을 때 이 구간은 매집 구간이고 세 번째가 돌파하면 목표가가 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구간은 매집 구간 하단이고 며칠 동안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시장의 지지가 나오는 국면이라고 봤기 때문에 매수를 제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하던 선이라고 그랬죠. 트리거를 돌파를 못하니까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왔을 때 여기가 깨졌단 말이에요. 땅바닥을 만들어야 되는 자리에서 지수가 워낙에 안 좋고 깨지다 보니까 깨지면 지켜보는 거죠. 근데 며칠 동안 이렇게 지켜보다가 보니 이 120선도 있고 여기 쌍바닥도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진행한 건데 이거 매수는 이 두 개의 선이 매집 구간인데 이 매집 구간을 아래로 까지면 이 바로 직전 저점 수준의 박스권 형태로 움직입니다. 박스권이 뭡니까? 주가가 이 아래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스권 저점이 오게 되면은 그래도 매집 구간 상단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구간에부터 매집을 열어두고 매수를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목요일날 15,000원의 최저점을 찍을 때 그때도 제가 영상 남겨드린 겁니다. 박스권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저가선까지 이렇게 이뤘을 때 박스라는 건데 15,000원이면 그래서 제가 이걸 기술적 최대치 한계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 시장은 조정 국면의 박스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구간에서 매도를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 1차적으로 이번에 이 매집 구간을 올라오게 되면은 상단 구간까지 즉 이 바로 직전에 있는 고가 수준까지는 1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중간에 시장의 변수가 있거나 하면은 이 세력의 단가선 구간의 이 매집 구간 상단 그리고 이 구간의 구간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만약 올라오게 되면 지켜봐야죠. 지켜보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대우건설이 끼가 워낙에 좋으니까 반등세가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매수를 했지만 이 순환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지수 자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할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야. 예를 들자면 상승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깨지게 되면 컷하면 된다 라고 볼 수 있지만 박스권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갑자기 폭 튀어가지고 위로 올려칠 수도 있고 이런 변수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가격대를 일단 생각을 해두시고 그러면 매도 타점은 바로 직전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처럼 상승이 나오고 중요한 가격대가 오면은 매도할 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격에 왔을 때요. 이 중요한 가격들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이 중요한 가격대로 왔을 때 역전 매매 차점을 켜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옵니다. 상승이 나오면 빨간 선이 보이시죠? 하락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예 안 보이죠? 아예 안 보인다라는 건 조정이라는 거고 이 조정은 회색 구간에 주가가 놀면 조정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 매수를 보는 건데 매수를 중요한 또 가격대에 오니까 이 구간에서 또 이 구간에서 매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지금 일단 마지노선 위로 지금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면서 올라오게 되면 또 반등이 나올 때 빨간 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유를 해 나가다가 중요한 구간이면 여기가 있을 수 있고 최고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트리거의 3만원대 구간이 여기고 이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빨간 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보유해 나가다가 이렇게 이탈 시그널이 딱 뜨는 구간 회색 구간으로 주가가 들어오는 구간에서 매도를 같이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미리 대응 방법과 기준까지 중요한 가격 알려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영상은 제가 저녁에 올라가니 변동성이 큰 장중에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잡아드린 차트 기준대로 대우건설을 계속 지켜보다가 이 정확한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문자 드릴 겁니다.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 계실 건데 세력의 마지노선을 문자 하단에 첨부해 드리니까 흔들기에 당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타점의 신호 이번엔 절대 안 놓치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매매하는 그 순간에 정확한 비중과 가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대우건설 앞으로 우리가 매수를 잡아간 걸 어떻게 추세 고점에서 중요한 가격대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예시를 통해 매도 전략 말씀드리고 중요한 가격대 정리 및 보유 단가별 대응 전략까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대우건설 차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시장에 대한 사이클이 됐을 때
현재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투자로서도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 120선 깨고 내려온 부분은 전수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동안 이 삼전닉스에 대해서 포모를 느끼던 개미들이 너무나 급하게 빠지니까 이거 안 좋은 거 털고 가보자라고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보시면 삼전닉스보다 비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반등세가 훨씬 더 클 거라는 겁니다. 그 탄력 구간에서 대우건설이라면 한번 올라갈 때 그 추억이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고, 이번에 기술적 반등에서도 19,000원대 구간에서 2만원대 후반까지 40%가 며칠 만에 올라가는 이런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리만 잡혀있는, 이 관리선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 자리만 잡아주면 얼마든지 강도 있는 상승을 또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봄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매도를 같이 해보자 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최근에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6월 23일과 7월 10일까지 해놨는데 이게 무엇이냐, 지금 개인만 지금 1300을 매도를 했죠. 근데 6월 23일이 언제입니까? 이번에 이 중요했던 18,000원을 깼던 이런 자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여기서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지금 빠지고 나니까 2만 원이 깨지니까 심리적으로 이탈이 나와서 개인들만 팔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등에 대한 모색에 대해서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가지고 그 가격대에서 타점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보유를 해서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우리의 지금 목적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가격대만 표시를 해드렸고, 제가 이 타점 신호에서 매도 타점이 쓴다면 그 구간에서 매도 영상 남겨드릴 거니까 같이 함께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장중에 이런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서 매도 타점의 신호가 뜨면 문자가 나가고 있으니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현재 중요한 가격대가 이 구간과 이 구간이니까 만약 이 위에 있는 보유 단가별로 봤을 때 최고점에서 정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현재 한 번은 추가 매수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만원대 구간이라면 굳이 추가 매수를 안 하셔도 회복이 충분히 단기적으로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 이 중간에 가격대가 있는 부분이라면 매수가가 올지 고점을 찍을 때 애매하기 때문에 살짝은 더 사주는 게 괜찮겠다,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보유 단가별 관리 방법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피날레를 장식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종목을 매도한 후에 다시 눌림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과감히 교체할 것인지, 결국 철저한 자금 관리와 시대를 관통하는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그 수준까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종목 잘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것을 살 것이냐인데, 종목을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핍이나 병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놓고 돈이 들어올 때 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아무리 병목에 있는 섹터라도 안 올라갑니다. 코로나 때 있죠. 보시면 코로나 때 마스크가 처음에 없어서 난리 났었죠. 그 다음번에는 코로나인지 아닌지 진단해야 되니까 진단 키트, 그 다음에 백신, 치료제, 경구 치료제, 이런 식으로 시대의 최대 결핍 쪽으로 돈이 올라가면서 10배씩 올라갔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HBM의 중요한 부분들, 광통신이라든지 CPU, 그리고 칠러와 액침 냉각, 그 로봇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슈퍼사이클의 테마의 돈의 흐름을 알고 미리 종목을 골라놓고 돈이 들어올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면은 대한광통신, 지금 제가 3월 24일입니다. 3월 말에 7,000원대 이제 대한광통신이 HBM 필수 결핍으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비상금 때려박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번에 보시면 3월 24일 날 그날입니다. 그날 제가 반도체 사이클을 본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이 HBM에서 파생되는, 이게 워낙에 빠르고 속도도 마르고 하니까 열도 발생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죠.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섹터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LG전자, GST,
그리고 대한강통신, 이 대한강통신 추천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나서 움직였을 때 우리 매매 방법인 세력의 단가선과 매집선에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대한강통신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대박이었죠. 광전자 3월 말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LG전자입니다. 11만 원대 가치 재평가로 이제 7로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4월 8일이네요.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가선에 와 있으니까 핵심 결핍 구간 종목으로 매수를 추천드렸습니다. 4월 7일이고,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쌍바닥의 단가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단가선 구간에서 앞으로 계속 더 갈 거다라고 3월 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종목들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전자라는 종목도 엄청났습니다. 여기서 세력관리설에서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고, 그리고 나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자 여기였죠. 단가선에서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이 단가선 구간부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대한강통신 좀 전에 영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에 매도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3월 달에 매수했던 게 지금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 종목들을 선정해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단가선에, SK하이닉스도 단가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돈이 들어올지 종목을 선정해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돈이 한번 들어왔다가 눌리는 구간의 세력 단가선들을 말이죠. 앞으로도 시장은 삼전 하이닉스가 추가 상승을 이끌면서 우리는 AI 데이터 센터 필수 종목을 계속적으로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이클이 지나가면 다음 필수 결핍은 로봇 섹터와 전력 인프라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주 신규 구독자분들이 계시니까 향후 올라갈 섹터의 핵심 종목들을 주말에 한 번씩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다가 결국 돈이 들어와야 간다고 말씀드렸죠. 돈이 들어오면 가장 빠르게 매수할 가격과 비중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제가 영상을 매일 찍어드리고 있지만 하루에 모든 종목을 다 찍을 수는 없습니다. 영상으로 못 올려드리더라도 문자로 신규 종목을 근거와 함께 보내드리면 그 매수 타점에 이 신호에서 가격과 비중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보시던 분들이나 신규 구독자분들 모두 향후 돈이 밀려올 섹터의 종목들과 신규 매수 타점은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슈퍼사이클의 슈퍼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주말에 따로 보내드릴게요. 매수 진입 완료되고 나면 그때부터 영상 올라갑니다. 함께 또 공부하면서 계좌 플러스 만들어가면 되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